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육 공무직원 급여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작업을 통해서 반영되는 공무원 급여 작업과 달리 교육 공무직원 급여 작업은 조금 다릅니다. 인사 작업이 되어 있더라도 반영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일이 다 입력해 줘야 된다는 게 다른데, 그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뭐 작업 들어가서 기초자료 생성, 대상자료 생성, 기타 급여 일괄 작업, 여기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뭐 실적 이력 생성하는 것도. 다만 여기 기본사항 관리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뭐 재직 중인지, 근무 뭐 언제부터 시작했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떠 있더라도, 인사 작업이 다 완료된 상태더라도 교육 공무직원은 모든 수당과 기본급 포함한 모든 수당을 다 입력을 해 주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차선책이라는 분을 한번 만들어 가지고 이분의 기본급과 위험근무수당, 이분 조리원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지금은 조리실무원으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옛날 그 교육 시스템이라서 아직까지 조리원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조리실무원 바꾸지 못했습니다. 조리실무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기본급하고 위험근무수당, 그리고 기타 수당의 정액급 식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급조차도 교육 공무직원은 다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급여라는 차이가 좀 있죠. 물론 교육 공무직원 급여 중에서도 입력을 하지 않아도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사항에 등록을 해 놓으면 가족수당과 학비보조수당은 그냥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가끔 이제 가족수당 입력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는 만 19세 이상이 돼가지고 이제 가족수당을 못 받는데, 그러면 셋째 자녀는 뭐 10살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수당 중 자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첫째하고 둘째를 입력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등본을 받으면 이 자녀가 셋째 자녀인지 알겠구나 이렇게 딱 할 수 있는데, 나이스에서는 만약에 자녀가 한 명만 되어 있으면 이 사람 자녀가 몇 명인지 더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첫째 자녀로 생각하고 2만 원만 지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가 가족수당을 받지 못하는 나이더라도 입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자녀, 그런 다음에 지급 여부를 Y로 바꾸는 게 아니라 첫째 자녀, 둘째 자녀는 N으로 그냥 놔두고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첫째와 둘째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은 지급이 되지 않고, 셋째 자녀로 등록된 셋째 자녀만 월 10만 원이 지급될 겁니다. 교육 공무직원 급여 작업을 할 때는 저는 먼저 급여 업무에 대한 명단, 이런 지급 내역에 대해서 엑셀 파일을 먼저 만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무원과 다르게 모든 수당을 다 입력을 해줘야 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입력한 수당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먼저 만드는 거죠. 저는 지금 그냥 조리실무원 한 분밖에 없어가지고 너무나 간단하니까 쉽게 파악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교육 공무직원이 한 10명, 20명 이렇게 되는 학교들은 그 개인별로 수당이 다 다른데 그거를 확인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급여 작업했는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이런 엑셀 파일을 아마 모든 학교에서 이런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고 있지 싶은데, 이렇게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요거 정리할 때도 3, 4, 5, 6 요 정도는 쉬운데 7월달 되면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좀 있죠. 방학이 시작되니까 일할 계산해야 될 수당은 일할 계산하고, 그 다음에 방학 중에 만약에 출장을 가게 된다 그러면 출장에 대한 그 급여도 줘야 되고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번에 또 모든 분들 좀 많이 힘드셨죠. 소급도 많았고, 그 다음에 휴업수당도 구해야 되고 이러면서 어려웠는데,
그런 부분들 잘 하셨을 거라고 믿고, 그러면 이렇게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주는 돈은 얼마, 그 다음에 공제하는 건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급여 나이스에서 급여 작업을 했을 때 비교할 수 있는 이런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런 엑셀 파일 만든 다음에 엑셀 파일 개인 수당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본급을 입력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로 해놨는데 이걸 1년 단위로 해두는 건 좋습니다. 기본급 같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변경이 되기 때문입니다. 매해 노사 임금 협약을 해서 기본급은 뭐 인상을 하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종료 연월을 뭐 이렇게 선택해서 그냥 아예 안 놔두는 것보다는 2021년 2월 되면 보통 이제 끝나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며 2021 학년도가 시작되면 또 그에 따라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위험근무수당은 대부분 그냥 지금 5만 원인데 만약 시작되면 요거는 뭐 변경될 가능성이 있긴 있지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종료 연월을 선택을 안 하면 요거는 계속해서 그냥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유도 적고 이렇게 하고 거기에 이제 정액급식비 또 넣으면 네, 정액급식비도 할 때 뭐 3월부터 해가지고 들어간다 그러면 그냥 해가지고 3월부터 종료 연월도 안정하고, 그리고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10만원까지 매월 10만원까지는 비과세 금액이기 때문에 10만원 비과세 넣어 놓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요 한 분만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당을 개인에 들어가서 이렇게 넣는데 한 명이 아니라 뭐 10명, 20명 되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일이 한 명 한 명 넣기 힘드시잖아요. 그러면 한꺼번에 입력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정수당 일괄 생성. 여기에 들어가셔가지고 조회를 하시면 지금 이 학교에서는 요 분밖에 없기 때문에 요 한 분만 나오는데 선생님들 학교에서는 여기 쭉 나오죠. 한 10명, 보통 10명 이상이죠. 10명 정도 해가지고 하면 이렇게 여기서 보면 본봉, 급식비 해당되는 게 있으면 영양소 명확과정수당이나 위험근무수당 뭐 이런 게 있으면 선택해서 선택 완료. 그럼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여기서 만약에 사람들이 진짜 많았다 이러면 수당 코드, 본봉, 선택, 금액 1823000 해가지고 대상 선택하고 대상 적용.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13만원, 가세, 비과세죠. 비과세로 바꾸고 10만원이 비과세, 전체 대상 선택 대상 적용하고 또 수당 9만원 가세니까 대상 선택 뭐 위험근무수당 5만원이죠. 대상 선택 적용. 5만원 적용. 영양사일 경우에입니다. 지금 제가 그냥 보여드린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다 맞으면 저장 하면 요 금액이 다 반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별 공제 일괄 생성. 공제 중에 여기는 지금 뭐 작은 사랑의 씨앗 법정 이렇게 돼 있는데 공제 중에 앞선 건강보험, 노인장기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이런 4대 보험은 4대 보험 탭에서 되지만 급식비 이렇게 뭐 학교에서 때는 급식비, 친목회비 등은 여기에서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는 학교 공통공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여기 작은 사랑의 씨앗 법정에서 했는데 만약에 있다면 여기 뭐 공제 추가해보면 뜹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학교 공통공제 뜨는데 그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요렇게 해서 했을 때 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그리고
만약에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차선책 해가지고 했을 때 건강보험 딱 클릭을 하면 이렇게 했을 때 보수 월액 입력해주고 언제부터 해가지고 언제부터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국민연금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기준소득 월액 얼마 그 다음에 고용보험 같으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장을 하면 해서 이렇게 기초자료 생성. 지금 조금 여기 다른 게 뭐냐 하면 선생님들은 기타급여 1이 아닙니다. 무기계약직 교특일 겁니다. 거의 대부분. 그리고 뭐 가끔 이제 원어민이나 영정과 같으면 기타급여 2,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게 옛날 라이스 그거다 보니까 무기계약직 교특 이걸로 작업이 지금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기타급여 1로 하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반드시 무기계약직 교특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요 관련된 사항은 올해 2월 27일 날 온 공문 중에 그 공무직원 급여 통합지급 계획 알림이라고 공문이 온 게 있습니다. 그 공문에 어떤 직종은 무기계약직 교특인지 어떤 직종은 뭐 기타급여 1인지 기타급여 2인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문에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공문을 반드시 참조하셔서 급여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이 시스템의 한계상 안 되기 때문에 기타급여 1로 작업을 하는 걸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자 생성을 해놨으니까 기타급여 일괄 작업 이렇게 해가지고 앞선 공무원 교육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자 생성 작업은 한 달에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제일 좋습니다. 만약에 뭐 대상자 추가되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더 추가되는 사항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해가지고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 될 수 있으면 한 번만 하셔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했을 때 결과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금액이 많아졌죠. 원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번 이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 자료 관리에서 목별 수당 공제 내역 한번 살펴보죠. 보면 본봉하고 기본급 두 번이 들어갔고 위험수당도 두 번이 들어가고 면허가산수당도 안 받아야 되는데 9만에 들어갔죠. 그러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니까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서 조정수당 일괄 생성해서 왜 그러냐면 지금 조정수당 일괄 생성해서 생성한 거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위험근무수당도 우리가 아까 여기서 급여기본사항 관리에서 넣은 거랑 코드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 들어간 겁니다. 이게 자세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해서 했을 때 대표수당명으로 하는 거 수당명으로 하면 위험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이 반영된 거고 여기 조정수당 일괄 생성에서는 본봉으로 했는데 저는 여기 개인 수당에서는 기본급으로 해놨죠. 본봉을 이렇기 때문에 한 번쯤 무조건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는 급여 대장을 뽑아서 내가 입력한 게 제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서 조정수당 일괄 생성해서 넣었던 거를 다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 그러면 다시 급여 작업을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해도 되지만 공무원 급여 때랑 똑같이 여기서 기초자료 생성하고 조회 먼저 합니다. 기초자료 생성하고 급여 작업하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여기서도 급여 작업이 제대로 됐는지 개인별로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급 명세 보시면 됩니다. 지급 명세 딱 보시면 기본급, 정액급 식비, 위험근무수당 200만 3천원 여기 엑셀 파일에 200만 3천원 그럼 공제된 건 한번 볼까요? 건강보험하고 다 해서 25만 1,930원 25만 1,930원 그러면 이렇게 제대로 됐죠. 그러면 작업에 가서 실적 이력 생성 이거는 해가지고 작업 완료해서 완료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만약에 병설 유치원이 있는 초등학교 같으면 다 초등학교도 하고 병설 유치원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다 2번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알려드릴 거는 이력 생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에서도 이력 생성을 했고 여기 공무직에서도 이력 생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력 생성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이력 생성을 누르고 나면 교직원들이 자신의 급여, 지급 명세 사항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급여 담당자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급 명세가 딱 보이는데 근로자분들은 지급 명세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저희가 실적 이력 생성을 하지 않으면 요거 자체가 안 뜹니다. 그래서 이력 생성을 해가지고 딱 하면 보이는데 이것도 날짜를 정할 수 있습니다. 국공립급여 기준관리에 들어가셔서 사용기간 관리, 사용기간 정보관리에 들어가시면 조회를 딱 하시면 우리 초등학교는 지급 명세 조회 가능 일자가 10일로 되어 있습니다. 뭐 요건 그 담당자분이 고칠 수 있습니다. 보통 17일이니까 급여 이제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일찍 이걸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요즘엔 공무원 급여는 뭐 8일, 9일 정도에 마감을 하고 공무직 급여도 뭐 늦어도 10일 안쪽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기 때문에 지급 명세 조회 가능 일자를 한 10일 정도로 해놓고 저장을 하시면 제가 8일에 마감하더라도 8일에 마감하고 실적 이력 생성하더라도 8일부터 바로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10일이 돼야지만 선생님들께서 그 자기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 공무직원은 그럼 이렇게 하면 끝인가? 물론 끝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특회계에서 그러니까 여기 무기계약직 급여 구분이 무기계약직 교특으로 되어 있는 분들은 이젠 지원청에서 지급이 되기 때문에 끝나는데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교특 중에서 그 지원청에서 지급이 되는 분들은 끝나는데 그런 분들이 아니라 학교에서 지급돼야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조리실무원 그리고 뭐 조리실무원과 구육성의직은 학교 회계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요 날스를 마감하고 끝났다 하더라도 한 번 더 에듀파인에서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에듀파인에서 작업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파인에 들어오면 학교 회계 들어와서 지출관리 보수 인건비 목록에서 지출을 합니다. 지금 아까 작업한 거랑 이렇게 좀 작업 연원이 다르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이건 지금 실제로 제가 하는 에듀파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이렇게 맞춰서 5월달 지급이 이미 됐기 때문에 어쩔 수 할 수가 없어서 6월달 거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6월달에 들어왔을 때 실수령 이게 진짜 K 에듀파인 제가 쓰는 거기 때문에 뭐 다르게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제 이름을 올렸는데 차선책 시라고 합시다. 그냥 차선책 시에 급여를 나가야 되는데 차선책 시의 급여 중에 기본급하고 위험수당은 학교회계에서 나가죠. 급식비는 공통수당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등록을 할 때 교특회계 코드로 등록을 하고 요거 2개는 학교회계 코드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아까 요거 그 코드 등록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안 해드렸네요. 여기서 보면 H코드는 학교회계 코드입니다. 여기서 지금 H코드로 작업을 했는데 요건 제가 실수한 부분이네요. 이건 삭제하고 추가해서 찾기 교특회계로 해서 정액급식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있습니다. G코드로 시작하며 교특회계 코드입니다. 13만원 그리고 비과세 금액 10만원 시장으로 뭐 3월부터 근무하셨으니까 이렇게 하고 급식비 해서 만약에 그 구분에서 이분이 무계약직 교특이면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기타급여 1로밖에 작업이 안 되기 때문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기초자료 다시 생성하고 급여 작업하면 됩니다. 이거 지금 급여 작업을 했는데 이미 마감이 아까 제가 실적 이력 생성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기간에 그 상위 기간에 연락해서 마감 풀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마감 여부
돼 있는데 저장 풀면 다시 마감은 할 수 있습니다. 진행 중이죠. 그러면 기초파일을 생성하고, 저도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실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선생님들께서도 실수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저보다 충분히 더 잘 하실 겁니다. 급여 자료 관리에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부분이 요 교특수당이랑 교특공제, 학교수당이랑 학교공제, 요걸 좀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이분은 받는 돈이 13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요 공제되는 부분들이 다 지금은 학교 공제로 나와 있는데 요게 다 교특 공제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 교특에서 받는 돈은 13만 원인데 교특 공제가 25만 1,930원. 이거 학교 공제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요 교육 시스템 상에서 한계기 뭐 이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교특 공제로 넘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냥 공제 금액을 다 없애버리십시오. 뭐 4대 보험은 다 없애고 요 작은 사랑의 씨앗 법정 요거 아까 학교 공통 공제라고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요 부분 남겨두시고 공제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13만 원에서 8만 3천 원은 공제가 가능하니까 요것만 남겨두고 나머지 거는 다 없애고, 그러면 교특공제에서는 8만 3천 원만 공제되고, 그 다음에 학교 수당으로는 위험수당과 급식비가 더한 187만 3천 원 요것만 학교 수당으로 나갑니다. 그 요 187만 원을 에듀파인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에듀파인에서 187만 3천 원을 하고, 공제는 아까 식대는 교특공제에서 나간다 했으니까 식대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를 할 때 여기서 급여 보통 이거를 할 때는 전달 걸 복사해오죠. 복사 이렇게 해서 만약에 6월달 급여 작업을 하면 5월달 걸 조회해서 이렇게 해서 월급여 한 다음에 복사, 그러면 6월달에 급여 구분은 월급여 해서 확인 이렇게 해서 하면 6월달에 가보면 있습니다. 떠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작업을 하면 지난달에 그대로 뜨는데 만약에 지난달 게 없었다 그러면 여기서 보수 계산 누르면 실제로 그냥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월급여 선택해 주시고 행 추가해서 수령 인명에 제 이름 넣고 제 인적서 넣어가지고 하고 예산 조회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조리 실무원 인건비죠. 기본급, 그 다음에 위험수당 해서 하면 182만 3천원, 5만원, 그리고 공제정보, 공제정보에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 노인요양보험료 뭐 이렇게 해서 금액은 아까 엑셀 파일에 있던 61, 6193, 6430 858110 1485 858110 1485 해서 여기 지금 계좌번호는 해당 학교에 세외 계좌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모든 급여는 이교육공고로 넣어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공제정보에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인행위라고 지출결의를 하고 이체됐을 때 이체 등록해가지고 이체 확정을 하면 이 공제정보가 세외로 자동으로 연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공제정보를 등록해 두면 세외에서 바로 이제 공제정보가 등록이 되기 때문에 수납 잡기가 훨씬 편할 겁니다.
그런데 이 교육권고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공제 금액이 만약에 건강보험 환급 금액이 있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거를 다 계좌이체로 다 바꿔 주셔야 됩니다. 하나의 그 원인행위 안에는 지급 방법이 혼용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한 개라도 마이너스 금액이 있으면 다 계좌이체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공제정보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요거를 계좌이체로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급 금액에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안정자원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같으면 여기에다가 뭐 마이너스 15만원, 뭐 마이너스 20만원씩 해가지고 수당 정보에 마이너스가 있을 경우에는 이교육권고가 가능한데, 공제 정보에 마이너스 금액이 있으면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이교육권고, EFT 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월급여 이렇게 뜹니다. 그렇게 해서 요거를 보수짓게 하고 해서 원인행위를 하시면 됩니다. 원인행위를 조리실무원 인건비 지급 이렇게 해서 뭐 기존에 있던 걸 넣으셔도 되고, 그냥 닫기 누르면 확인을 안 하면 그냥 직접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6월 조리실무원 인건비 지급, 2020년 6월 조리실무원 인건비 지급, 성명, 차선책, 이 지급금액 금 1873000원, 3 공제금액 금 251930, 실지급금액 금 빼면 되겠죠. 1621070원. 뭐 이렇게 해서 뭐 붙인 파일 요걸 알 수 있는 2020년 6월 조리실무원 급여 지급 내역 일부 끝 해서 하고, 그 날짜를 만약에 원인행위 일자가 11일이다. 그리고 그럼 업무 확정일자 11일 되겠죠. 지출 예정일자는 항상 17일인데 17일이 일요일이니까 그 전에 15일 할 수 있는 15일로 해주시고, 여기서 이제 파일 업로드 첨부 파일 추가해서 파일 저장 하시고 확인 누르시면 여기 들어가 있고, 이거 6월하고 5월은 차이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지급 방법을 이교육권고 계좌이체 무증빙하고 저장을 한번 하신 다음에 계좌 검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제 요청을 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교육권고가 아직까지 이거 계좌이체가 안 된, 계좌이체가 아니라 그 예약이체가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요 지출 예정일자를 5월 15일로 하고 결제를 뭐 5월 11일 다 마친 다음에 할 때 여기서 지출 처리해서 지급 명령 등록을 할 때 지급 명령 등록 일자를 5월 15일로 해서 저장을 해서 넘기시면 요 5월 15일 날짜에 9시 반쯤에 들어가게 됩니다. 호수인건비 목록에서 하나 더 지급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교원들에 대한 교원연구비입니다. 교원연구비는 학교회계에서 편성해서 학교회계에서 편성이 되고 학교회계에서 지급이 되는 거죠. 요것도 뭐 공무원 급여 할 때 마감은 같이 하지만 지급은 학교에서 지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아까 그 조리 실무원 인건비 한 것처럼 똑같이 해가지고 작업을 하신 다음에 보수 집계 하시고 원인 행위한 다음에 지출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지출하실 때 미리 결제가 다 완료된 사항이라면 지급 명령 등록 일자를 실제로 지급되는 날에 맞춰서 해 놓으시면 그날 오전 9시 반쯤 좀 넘어서 자동 이체가 그 예약 이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급된 결 확인하고 지급 명령 확정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무원도 급여대장을 내부 결제 맡았듯이 교육 공무직원도 급여대장 내부 결제를 해야 됩니다. 다만 공무원은 급여대장이 5년 보관이라면 교육 공무직원은 퇴직 후 3년이므로 거의 반영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급여 만약에 받았던 사람이 2044년에 퇴직한다. 그러면 2047년까지는 보관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뭐 이렇게 다 퇴직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쨌든 거의 반영구라고 보시면 되니까 그 내부 결제 시에 교육공무원 급여 지급 내역 엑셀 파일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급여 대장, 뭐 근속수당 한정 내역서, 근속수당을 했으니까 초과 근무 내역, 소급이나 환급 내역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을 같이 넣어서 결제를 받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공무직원 나이스 급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